대학생의 성스러운 수다. 안녕하세요. 성수다의 진행을 맡은 임성민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대가 되기 전 남성은 3분의 2, 여성은 절반 정도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젊은 층의 성문화가 많이 개방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의 성의식도 그만큼 많이 성숙해졌을까요? 성의식의 성숙은 성행동에 있어서 나만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성행동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대학생 8분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이현숙 대표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민감하지만 꼭 짚어봐야 할 대학생의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한 잔씩. 술 있지? 짠. 자, 진짜 오랜만이다. 위하여! 맛있다. 진짜 우리 오랜만에 너무 수고했어,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야, 니네 아이 컨택 장난 아니다. 얼굴 뚫리겠어. 고마워라. 많이 놀렸잖아. 선배, 진아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좀 뭐래 하지마.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야, 그럼 마셔야지. 마셔라. 러브샷. 잘 마신다. 잘 어울린다. 나 몰라. 오빠랑 가야지. 너무 오랜만에 만나. 야, 뭐야? 정말 많이 취했어? 됐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럼 진아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그래 되나? 미안해요 선배. 지금 추우니까 빨리 조심해서 들어가. 부탁해요. 잘 좀 부탁해요. 너 아까 분위기 좋던데 진도 잘 빼라. 빨리 가라 그냥. 빨리 와. 갈게. 야, 너 아무튼 잘해라. 좋은 시간 보내라. 가 조심해서. 진아 자. 나 너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만나볼래? 네, 첫 번째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묘한 상황에서 얘기가 끝났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이 사례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던 일들인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모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지 후일담이 정말 궁금해요. 예,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네. 저도 궁금하군요. 네. 뻔하겠죠? 뻔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둘이 모텔에 들어갔으면 이제 분위기 탓에 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예. 네, 분위기 탓에. 예. 뭐 이렇게 정말 좋아서 진심에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분위기 좀 술 먹고 예. 취한 분위기에. 그쵸. 예, 뭔가 그 상황이 더 벌어졌을 거다. 예.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네. 모텔에 술 취한 후배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바로 관계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다들 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군요. 네. 예. 또 비슷한 의견 있나요? 예. 그 앞에 상황들을 보면은 네. 이제 술에 취한 이제 후배를 이제
모텔에 같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까지는 맺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사귀지 않았는데 굳이 네. 그렇게 하면은 대학교 내에서도 솔직히 보이는 시선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성관계까지는 안 맺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예. 학생들이니까 예, 가끔씩 그렇죠. 술자리에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또 다른 뭐 의견들이 있나요? 예. 저도 지금까지 나온 분들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진짜 네.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그 여자분이 이제 또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사랑하면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예, 그래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학생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뭔데요? 저런 상황에서 남녀가 같이 숙박업소를 들어갔다거나 또는 남녀가 같이 1박 2일 여행을 갔다거나 했을 때는 서로 성관계를 동의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이 여행을 간다. 예. 네. 같이 숙박업소를 들어갔다. 간다. 예, 같이 이제 서로 좋아서 여행을 가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행에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렇죠. 예. 숙박업소로 간다는 거는 다 그런 뜻이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의견은요? 네, 저는 남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보통 여행을 가거나 이제 그럴 때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실 때 같이 여행 갈래? 아니면 같이 우리 쉬러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스킨십에 대한 여부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황상 조금 스킨십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같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의 질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같이 여행을 가자, 또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뭔가 스킨십을 허락했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한테는 성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정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상황에서 보여지면 이미 한쪽은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폭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앞에 사례에서는 성폭력이 행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선생님 좀 설명해 주세요. 성 역할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데요. 그러한 규범이라는 것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상식입니다. 예컨대 여자들의 성행동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일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시죠. 또 남자들의 성행동은 반면에 적극적일 것이고 공격적일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다른 차이는요. 결혼과 상관없이 남자들의 성행동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관념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실제하고 이중적인 규범 때문에 많은 폭력 상황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례에서 보면은 술 취한 친구 진아를 남자 선배에게 부탁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죠. 윤경이와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 친구를 부탁하면서 자리를 떠났는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저는 성폭력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방금 전 상황이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전혀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을 보내줬을 거다. 네. 예. 아무래도 좀 여학생들은 우리 좀 순수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친구 집에 잘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는 그런 두 학생인 것 같고 또 다른 의견 있나요? 그 선배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그 친구를 맡기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서 좀 어떻게 잘 대처를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를 재배치해 봤으면 합니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술을 먹은 친구들을 두고 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그러면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를 보호해주는 자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둘만 술자리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친구들이 좀 챙겨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집에 잘 갔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요즘 또 문자도 많고 그러니까 문자로 확인을 한다든지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건 어떨까 싶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집에 도착할 시간쯤 돼서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선배한테 잘 도착했는지 데려다줘서 고맙다라고 안부 인사를 하면서 확인하거나, 이러한 뒷작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가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외에 주변의 친구들, 그런 삼자의 어떤 대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술자리에 있어서 어떤 친구가 많이 취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안전핀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주변 친구, 이렇게 제3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사자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심도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들뛰어? 공백이냐? 오라버니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셨다. 하여튼 잔소리는. 근데 선배가 진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뭐. 근데 그 자식 너무 물러 터졌어. 아니, 남자가 확 끄는 맛이 있어야지. 안 그래? 야, 내가 길거리에서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 알았어. 안 한다, 안 해. 삐지셨어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도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알았어, 안 한다고. 야! 나 갈게. 아, 싫어. 아, 왜?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낯설다? 아, 오늘따라 왜 그래? 내가 싫다고 그랬잖아. 싫다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그래? 우리가 남이야? 야, 스킨십 하는 것도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돼? 아, 됐어.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나 간다. 야! 자, 두 번째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연인들 간의 어떤 신경전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은요? 예. 예, 같은 남자지만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거절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남자들이 가끔 내숭을 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어떤 그분의 의사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행동이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같은 남자지만.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 내숭이라기보다는 정말 싫어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이제 거절을 했으면은 그런 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서로 좀 다른 의견이 나왔네요. 또 여학생들의 의견은 없나요? 네. 여자들은 또 싫으면 싫다고 하는 건데, 아까 저 영상에서도 여자친구가 이제 싫다고 했는데, 또 그거를 내숭이라 생각하고 돌려서 생각할 경우에 저 난감할 것 같아요. 싫은 건 싫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다른 여학생 의견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실제로 싫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남자친구가 진짜 싫거나 스킨십이 싫어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경우나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시선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하는 그런 조금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또 금성에서 왔다고 할 만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자꾸 이렇게 싸우고 또 다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그 선택일까요? 글쎄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소통과 수용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3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기 위한 3가지 기술. 첫 번째는 말하기 기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을 잘 듣는 듣기 기술이죠. 그리고 각자 의견을 말하고 들었다면 그 다음에 서로 조율해야 되겠죠. 타협하는 기술입니다. 말하기, 듣기, 타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성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런 착오는 없어지겠죠. 소통과 수용의 방법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실제 저런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여학생들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좀 거절을 하는 의사를 밝히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그 진짜 속마음을 헤아리기 힘든 부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냥 싫어서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말하기 기술과 듣기 기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애매하고 곤란할 때는 발음되는 말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싫다라고 하면 싫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말하는 기술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애들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정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것도 아무 때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기 좋은 때가 있고 상황에서 보게 되면 말을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길게 말하면 잘 안 들려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게 말하기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할 때는요, 말하는 대로 믿으세요. 그 이면에 깔린 걸 생각하려고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나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또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행동은 서로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그게 바로 경청이고 듣기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스스로에 대한 막 책임감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상대방의 욕구에만 맞추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당당하게 더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문화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진짜 어이없었다니까. 연인 사이에 스킨십도 허락 받아야 하냐? 지도 즐길 땐 언제고.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야, 원래 여자들이 오락가락 하잖냐. 그러려니 해라. 그나저나 넌 어떻게 됐어? 잤냐? 좋았어? 비밀이다. 야, 너 혹시 못했냐? 프라이버시라고 이 새카만 놈들아. 이 자식 못했네 못했어. 넌 좀 빠져. 여자친구도 없는 게 어디서. 너보다 낫다.
야, 너 근데 윤경이랑 잘해보는 거 어떠냐? 윤경이? 야, 윤경이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좋잖아. 맞아. 이 바스트가 죽이지 않냐. 하긴 걔가 좀 볼륨이 좀 과하게 좋긴 하지. 확 꼬셔? 너, 야, 네가 좋다고 하면 걔가 넘어온다고 하냐? 그만해. 왜? 그만하라고. 너 진짜. 윤경아! 야, 어떡하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죄졌냐? 농담이잖아, 농담. 냅둬 그냥. 몰라, 씨. 야, 그럼 그렇고 어제 축구 봤냐? 어제 경기 했었잖아. 누가 이겼냐 어제? 호나우딩요. 진짜. 네, 마지막 사례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저것도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무심히 넘기고 나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혹시 학생들은 저걸 보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린 거 있으신가요? 예,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들끼리 저 여자가 들으라고 이렇게 의도를 해서 한 얘기도 아닐 뿐더러 그러면 저런 사적인 대화까지도 어떤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여학생들은 어떠세요? 네? 네, 자리에 없을 때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학생이 결국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 대표님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요? 그렇죠. 많이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물리적인 폭력 같은 데는 여러분들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리적 폭력 가기 전의 상황,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어떤 행동을 하자고 유의를 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보는 것하고요. 그 사실이 포함된 가치를 보는 것과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을 대상화시켜서 성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농담은 일종의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폭력은요, 크게 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폭력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농담이라든가 단순히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폭력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단순한 농담으로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솔직히 남자 대학생들은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남자들끼리 따로 있을 때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여자들한테는 성폭력이다,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저런 야한 농담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좀 농담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약간 유난 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여학생 의견은 없나요? 사실 저희 여자들도 가끔 저런 농담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여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여자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 특히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남녀의 문제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느냐로 보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상대방은 어떤 것이 언짢을지가 헤아려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방적으로 뭐 남성이 여성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성도 남성한테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정말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을 일반적인 가해자로 보거나 여성을 일반적인 피해자로 보는 시선부터 우리가 좀 깨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심코 던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성적 비유, 또 외모 평가 이런 것 등 사회에 일상화된 관행들을 올바로 인식하고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8명의 대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성스러운 수다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성에 대한 건강한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대학생의 건전한 성문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